이 소송을 거의 2년 가까이 했는데 원고 측 얘기를 막 들어보면 이혼은 해야 되겠네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또 우리 얘기를 막 듣잖아요. 그럼 피고 유책 배우자네 하면서 판사조차도 계속 말이 바뀌던 사안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박은주 변호사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그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 줄줄이 기각시켰다고 말씀드리려고 하나 소개시켜드렸는데, 오늘은 또 하나 기각시킨 사안에 대해서 또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무슨주의? 유책주의. 그래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인용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입장이고,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경우를 대법원에서 설시를 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사정이 어떤지에 따라서 이제 다 샅샅이 살펴보는데 사안마다 달라서, 이번 사건에서는 조금 어려운 사건이기도 했어요. 외도를 한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했는데, 이혼 소송 할 때까지는 외도가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좀 배우자의 태도가 이상하고 뭐 작은 일에 트집을 잡고 이상하다 하고서 좀 살펴보니까 이성이 있었던 그런 사정이 있었죠. 근데 항상 얘기하는 게 뭐야? 유책 배우자들은 우리 혼인관계 이미 예전에 파탄됐고 이혼에 다 합의된 상태여서 그 이후에 내가 이성을 만난 거니까 이 혼인관계 파탄과 이성과의 만남 사이에는 관계가 전혀 없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런 소송이었는데, 이게 되게 어려웠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 부부가 혼인기간이 꽤 길고 그 사이에 이혼 소송과 협의 이혼 신청이 꽤 여러 번 있던 사건이었어요. 그러고서 이제 이혼 소송이 제기된 사건이었거든요. 그 유책 배우자인 원고 입장에서 할 말이 굉장히 많겠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렇게 많이 갈등이 있었고 다툼이 많았고 이렇게 이혼을 여러 번 청구를 해가지고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고 이번엔 최종적으로 정말 해야겠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들이밀면서 얘기했던 판례들이 있는데,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였는데요. 최근자 이혼 소송이 유책 배우자가 이혼 소송 하기 전까지 협의 이혼 신청 한 10번 했나? 10년, 15년 살면서 10번을 했다가 취하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살아온 가정이었던 거예요. 그 가정은 최종적으로 이혼이 된다는 판결이 있었거든요. 그런 판례가 있으니까 원고 측에서는 그런 걸 들이내면서 우리 가정도 그 가정과 다를 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이 소송을 거의 2년 가까이 했는데, 그럼 이제 판사님은 얘기를 들어보잖아요. 그 원고 측 얘기를 막 들어보면 이혼은 해야 되겠네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원고 측 나가고 계세요. 그래서 또 우리 얘기를 막 듣잖아요. 그럼 피고 유책 배우자네 하면서 판사조차도 계속 말이 바뀌던 사안이었어요. 근데 심지어 이제 우리가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거든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니까 외도한 원고가 집을 나간 상황이었어요. 이제 그 상황이 이제 장기화되고, 그런 상황에서 판사님은 이게 회복이 되겠느냐, 문제에 자꾸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의뢰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 결혼을 해서 이제 그게 신혼 초에 많이 있었던 일인데, 너가 잘못했다 하면 서로 싸우니까 이혼해! 그러면서 협의이혼 신청하러 갔다가 그랬다가 그 다음날 화해하고 이제 그런 패턴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건 굉장히 성숙하지 못한 갈등 해결의 방법이죠. 지금에 와서 그게 너무 후회가 되지만 판사가 보기에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집안이었다고 볼 수 있잖아요. 판결이 날 때까지 계속 사실은 조마조마했는데 이혼 기각 판결이 났어요. 왜냐면 마지막 재판에서 이랬었거든요. 원고가 집을 나가서 별거를 하고 있는 상태가 꽤 오래 지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판사는 유모책을 떠나서 이런 혼인관계가 파탄된 게 다시 회복이 될 것 같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의뢰인인 피고 입장에서는 원래 배우자가 좀 자유로운 영혼인 거예요. 개인 생활이 되게 중요하고 자기 이제 나가서 외박도 가고 뭐 여행도 가고 뭐 있는데 별로 터치하지 않았었던 그런 사정이었어요. 그래서 집을 나간 것도 배우자의 성향이 그렇기 때문에 그랬던 과거의 행동들을 봤을 때 다시 돌아올 거라고 믿는다. 그런데 만약에 이혼이 되고 나면 그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거니까 판사님 제발 조금 이것만은 좀 막아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서 내가 이제 솔직히 얘기했어요. 판사님, 저도 정말 혼인관계를 이게 유지될 수 있는 건지 솔직하게 모르겠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의 가정의 형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고가 배우자의 그런 생활 패턴을 존중한다고 하니 꼭 반드시 부부가 한 집에 산다고 해서 그것이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파탄되고의 그거의 기준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한 번만 재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내가 정중하고 되게 감동적인 얘기를 하니까 판사가 그렇습니까? 라고 할 줄 알았지만, 그렇지만 부부가 한 집에서 살지 않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이분은 법리론을 유지함으로써 어느 정도 최소한의
어떤 테두리라도 남기고 싶고 그걸 가능성이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가 가장 배우자의 성향이 어떤지 잘 알잖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저 배우자가 적어도 법리론을 유지하고 있으면은 다시 돌아올 것 같고, 그러니까 되게 그게 이분한테는 간절한 거예요. 판결은 이혼 기각이 났거든요. 판결문의 형식을 보면은요, 보통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들은 이렇게 루틴으로 가는데 판사가 이렇게 판단해요.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이혼 청구가 들어왔는데 원고의 입장을 주장을 쭉 쓰고 피고의 주장을 딱 쓰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이들 부부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됐는지 살펴본다. 쭉 살펴봤어. 그래서 혼인관계가 파탄되지 않았다고 보인다 라고 하면은 바로 기각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혼인관계는 사실상 파탄된 것으로 보인다. 파탄주의에 따르면 이혼이잖아요. 그러나가 항상 붙습니다. 그 혼인 파탄의 주요한 책임을 보면 바람핀 원고의 책임이다. 따라서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법제하에서는 인정될 수 없다. 기각. 이렇게 된다. 근데 마지막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났고 그 파탄의 주요한 책임이 원고의 외도라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가장 많이 주장하는 게 피고는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 의해서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마지막으로 살펴봅니다 라고 하는데, 그런 사정이 별로 없어. 피고가 배우자와 아이들 잘 만나게 해주고 그 다음에 항상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고 따뜻하게 대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결국에는 그냥 원칙으로 돌아가서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 기각 이렇게 됐어요. 파탄이 됐더라도. 그래서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 판결문은 간단하게 파탄되지 않았다라고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파탄이 됐으나 이거는 유책배우자 너의 책임으로 파탄된 거니까 이혼 안 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이거는 두 번째 사안이었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또 한 번 그런 걸 느꼈어요. 누가 감히 판사가, 변호사가 누구의 삶을 판단하고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수 있을까? 적어도 법리론의 테두리라는 어떤 보호장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런 사건에서는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요, 조금 어려웠지만 그래도 의뢰인의 바람대로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를 기각을 시킨 성공 사례에 대해서 잘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